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토요 경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경주별 복병마 그리고 훈련 우수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완성도 낮은 시내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6번 가나파워, 1번 화산 규환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인데, 화산 규환은 아직까지는 좀 어린 티는 나요. 다듬어지지 않은. 하지만 스피드가 좋아요. 스피드가 있다는 건 단거리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 6번 가나파워는 훈련 시의 모습도 좋고 전반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상위군 벼락 등과 병합을 하면서 탄탄한 준비를 마쳤다. 일단은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좀 싱겁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만 변수를 찾아야죠. 그 변수가 외곽에 있는 11번 대물삭스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6번과 1번을 넘어설 정도의 그러한 폭발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 같이 출전하는 서울 최강자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세한 탄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눈에 쏙 들어올 정도의 그름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수가 된다면 8번 PNS주 외산마와 병합을 했는데 캡틴 37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요. 싹수가 있어요. 외산마와 훈련을 하면서 밀렸죠.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길게 따라가려는 근성도 보였고 힘도 제법, 스피드도 제법이었다.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11번 대물삭스와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자, 이 PNS주라는 마필, 이 마필이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입니다. 파워블레이드. 이 파워블레이드는 경마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대 최강마 가운데 한두로서 손색이 없어요. 좀 부상으로 일찍 주로를 떠나간 게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안 떠났다면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마필인데, 어쨌든 파워블레이드의 자마로서 이 PNS주가 개인적으로는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11번 대물삭스의 체형, 생김새 요런 거는 대물삭스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탄력까지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번 경주 1경주 복병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내길의 캡틴 요 마필을 복병으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역시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입니다. 근데 발씀이 좋아요. 근성이 좋습니다. 요 마필은 원평 스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순간 탄력이 앞서 나가고요. 또 상위군 영웅대마하고 밀리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행심사 때 모습, 이때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플러스 알파 요인, 훈련을 통해서 큰 폭의 전력 상승이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내길의 캡틴 복병감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경주는 압축이 되는 흐름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6번, 여기 상대마로 1번이 돼도 될 텐데 1번은 아직까지는 좀 어린 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모래를 맞고 전개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인기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린 티가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훈련은 8번이 괜찮았습니다. 11번도 괜찮았습니다만 이 마필은 외곽 분리, 외곽이라 이 외곽 분리가 마음에 거슬린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겠고요. 복병감으로는 3번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경주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 서울 2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6등급 1200m 레이스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이번 경주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겠습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인데, 뭐 인기를 모을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 5번 탐나 최강자, 7번 담쟁이 가르고, 9번 원평 스카이, 이런 마필들 인기를 모을 텐데, 자, 인기마 다 괜찮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10번 스페셜 타임입니다. 스페셜 타임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이 녀석은 좀 경주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주행심사 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블루카이저, 바깥쪽에서는 9번 제이모션 두 마리가 출발대를 가장 빠르게 나섰습니다. 출발이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만 모래 맞고 자리를 못 잡고 점점 뒤로 밀려요.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7번 블루카이저는 국산 5살짜리 앞말입니다.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주행심사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제이모션, 국산 3살짜리 수말로 지난 1월 15일 최종 출전했던 말로 이번 경주 장기 휴양마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5번 라라케이, 그리고 바깥쪽 외곽에 있는 3마리, 8번 스피돔, 그리고 안쪽에 7번 블루카이저, 1번 태평파이터까지 4마리가 앞서 직선으로 접어든 뒤에 가볍게 독려합니다. 532kg의 체중, 직전 경주 폐출혈 발생으로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8번 스피돔 거리차 크게 벌리고 9번 제이모션이 2위로 올라섰고 그 뒤를 한 200m 남겨두고서부터 탄력을 붙이더니 100m 남기고 50m 남기고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위력이 있어요. 자세가 안정되어 있고 강한 추진에도 마체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직선으로 발바꿈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이 4번 스페셜 타임, 여기선 4번입니다만, 자 10번만 스페셜 타임의 주행심사 모습을 보셨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출발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초반에 이제 몸싸움에서 밀렸고 모래에 약간 민감한 면모를 보이긴 했는데 그러한 측면들은 노련한 안토니오 기수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주행심사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크릿 왕자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어요. 시크릿 왕자가 이미 6등급에서는 입상을 한 마필이거든요. 6등급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스페셜 타임을 보시면 시크릿 왕자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시크릿 왕자가 몰고 가고 스페셜 타임은 붙들고 갑니다. 이 병합이 길게 가면서 스페셜 타임이 오히려 여유를 보여요. 길게 가는 힘에서.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 스페셜 타임은 현재 완성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다. 스페셜 타임. 데뷔전부터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페셜 타임을 중심으로 이번 2경주를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2경주 스페셜 타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모두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가 일단은 유력해 보이긴 한데 1번 한강파워, 4번 아치러너,
5번 시크릿 왕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마필이죠. 시크릿 왕자. 자, 이 삼두가 일단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이 삼두의 능력은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번, 4번, 5번 이 뻔한 인기마 상태도 다 좋아요. 훈련 상황도 다 좋습니다. 훈련 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필은 개인적으로는 아치러너가 아주 밸런스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마체가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한강 파워는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죠. 체형도 좋고 여기에 또 힘이 차면서 파워풀한 주폭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 마필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4번과 1번, 1번과 4번, 5번 시크릿 왕자보다는 조금 더 눈길을 끌었던 모습이에요. 자, 145가 또 다 경쟁력 있는 그림을 지니고 있고 훈련 시에 나쁜 모습도 아니었고, 하지만 제가 복병 한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수, 이번 경주의 변수 다크호스 7번 최강 나이스입니다. 이번 경주의 최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다크호스 최강 나이스를 보시면은 직전도 순위권 밖에 이렇게 계속해서 순위권 밖을 오르내리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전개도 바닥입니다. 하위에서 이제 추입을 위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그동안은 스피드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스피드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마는 거죠. 올라오다가 맙니다. 근데 이번에는 눈에 들어와요. 스피드가 힘이 좀 더 찼다는 얘기입니다. 순위를 끌어올릴 거예요. 변화를 보일 겁니다. 과연 그 변화 폭이 얼마나 될지 그게 관건인데, 강력한 지금이라는 4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제법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번 최강 나이스. 요 마필의 변화 3복은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인기마 구도에 초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까지 해봅니다. 최강 나이스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토요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역시 인기 마필들이 조금은 주목받을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9번 원평 킬라, 이 원평 킬라를 중심으로 토요경마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여기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하이군 경주가 저는 좀 자신 있어요. 국내산 6등급, 5등급, 혼합 4등급. 하이군 마필들이 좋은 이유는 그런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그 변화폭이 훈련 과정에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교 관찰자 입장에서는 하이군 경주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고 자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 가운데 일환으로 이 9번 원평 킬라의 변화 뚜렷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마필은 9번을 뛰어서 3번을 입상할 정도로 나름 복속률이 나쁘지 않은 마필이에요. 5등급에 올라와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은 외곽에서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외곽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변화가 없을 때 원평 킬러는 외곽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치고 나갈 거예요.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 뒤를 차주는 모습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라이오넷이라는 외산마와 병합을 했는데 훈련 모습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안쪽에서 외산마가 채찍을 몰고 가는데 원평 킬러가 외곽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목놀림도 좋고 뒤를 차주는 맛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뒤를 저렇게 시원하게 차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탄력감이 한결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힘이 차올랐어요.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원평 킬러는 5등급에 올라온 이후에 가장 눈에 들어올 정도의 상태와 그름을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원평 킬러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4경주, 2경주와 함께 4경주까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등급 1200m 레이스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4번 밀리언 파티와 3번 논스톱 썬더, 밀리언 파티, 논스톱 썬더 두 마필이 다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밀리언 파티가 선행을 가겠죠. 논스톱 썬더는 한 중위권 정도 따라갈 겁니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생김새나 발놀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4번, 3번, 여기에 7번, 도리포까지 인기마 3두 일단은 다 좋습니다. 자, 3두 가운데 4번 밀리언 파티는 인정합니다만 3번과 7번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변수 6번 지르콘입니다. 자, 지르콘이 직전 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끌어냈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입니다만 흐름이 좋아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승급전도 지금 바로 경쟁력이 가능할 정도다. 뭐 훈련은 미승님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국내산 미승님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병합 훈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 스스로였던 끌고 나가는 힘, 투지, 스피드 모든 면에서 저 정도 그러면 5등급에서도 바로 통하겠다. 경쟁력이 있는 그룹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지르콘입니다.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밀리겠습니다만 저는 뭐 여기서 꿀릴 거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준다면 선행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선입도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정도로 제법 길게 가는 힘도 좋았어요. 자, 또 한두의 변수 바로 9번 원더풀 섀도우입니다. 원더풀 섀도우 다비드 기수와의 호흡인데요. 다비드 기수가 직전에 한번 타봤거든요. 이 마필을 알고 이제 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전보다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겼죠.
원더풀 섀도우라는 마필을 한번 타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는 나은 호흡을 보여주리라 판단되고, 훈련 과정에서 마필의 어떤 스피드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길게 뽑아주려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쏟았습니다. 원더풀 섀도우 전체적으로 주행에 힘이 붙었어요. 최근에 순위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이게 이제 힘이 차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3세가 아니라 4세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경주에 데뷔를 했고, 또 힘이 차는 시점도 좀 늦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의 완성도는 그만큼 3세마에 비해서 조금 더 탄탄함이 느껴집니다. 힘이 많이 차올랐다 라는 판단, 다비드 기수와의 직전 경주에 이은 연이은 호흡, 이런 측면들이 기대가 되는 요인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밀리언 파티가 일단은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여기에 3번과 7번이 도전 세력으로서 나름 사이즈 인정합니다만 믿을만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변수가 6번 지르콘, 9번 원더풀 섀도우.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풀 섀도우가 조금 더 발놀림이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6번도 뒤가 탄탄해지면서 힘이 많이 차긴 했습니다만 9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걸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4번 럭키파워, 외곽에 있는 문서영의 8번 유레카, 두 마필이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두 마필이 다 괜찮아요. 굳이 조금 더 나은 마필을 꼽으라면 기승기수는 좀 불안해도 마른 럭키파워가 조금 더 나아 보였다 라는 판단입니다. 럭키파워가 최근에 좀 짧은 거리 위주로 뛰어왔습니다만 힘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다 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중장거리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기대주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뒤가 탄탄한 유형의 마필이에요. 자, 이 인기 마필들은 일단 이번 경주 제쳐두고 복병권들, 변수로 작용할 마필들이 많아요. 그런 마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번 불화산입니다. 불화산은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실리겠죠. 박태종 기수가 곱비를 잡고 있는데요. 인지도가 조금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최근 연이어서 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디자이어 투 윈 나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주 전에 훈련우수 마필로 소개해드렸던 디자이어 투 윈 인기 8위였습니다. 근데 아주 시원하게 우승을 끌어냈던 그런 경주였죠. 자, 이번 경주 그때 이제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 불화산인데, 불화산은 훈련 과정에서 꾸준하게 지금 상태가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부담 중량입니다. 직전 대비 플러스 4kg. 견습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바뀌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게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마필의 상태는 아주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대의 변수 지스타. 지스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단독 선행이죠. 단독 선행. 바로 이날 지스타의 선행, 쌍승식 복승식까지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날 자신있게 제가 선행을 말씀드리면서 권해드렸던 마필인데, 아쉽게 종반 들미를 잡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스타는 훈련을 하는 모습만 보면 열심히 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발동 걸렸다 라는 느낌을 훈련을 통해서 주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700이고 경험해보지 않은 경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거리 첫 도전입니다만 57을 달았습니다만 지스타의 선행,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 받으면 지스타, 원체 부드러운 밸런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서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쉽게 서지는 않는다. 선행하면 절대 쉽게 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스타의 선행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변수 9번 왈가닥입니다. 이 왈가닥이라는 마필은 잘생겼어요. 일단 생김새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마필은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날도 바닥에서,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했었고요. 이 마필이 첫승했을 때 당시에 했던 힘있는 탄력도 그랬습니다. 자, 혈통 자체가 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거리는 기본이란 얘기죠.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은 스피드가 부족해서 발전이 안 될지언정 힘이 부족해서 발전이 안 되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힘에서는 다, 지구력에서는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에요. 컬러즈 플라잉. 어지간하면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컬러즈 플라잉, 이게 모마 깍쟁이라면,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난 깍쟁이라면 배합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배합으로 판단됩니다. 왈가닥의 잠재력,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훈련 시의 모습이, 뛰는 밸런스가, 자세가 정말 잘 잡혀 있어요. 힘있는 마필답게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하고 길게 잘 갑니다. 그래서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왈가닥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육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인기 마필들 4번, 8번, 2번 요런 마필들 다 괜찮아요. 그 가운데 4번이 제일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변수로 6번 불화산, 7번 지스타, 9번 왈가닥, 이 3두가 변수입니다. 변수 가운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스타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왈가닥은 분명히 앞으로 많이 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해야 될 도전권들, 복병권들입니다. 육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예요.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0번 파이어파워, 9번 자이언트 인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인데, 파이어파워는 나름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감 높게 가져가도 무방하다. 직전 경주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만 해당 거리에 대한 그런 적응력도 좋고요. 1700에서 이미 우승 경험도 있고, 직전은 외곽에서 좀 힘을 쓰고 좀 아쉬움이 있었죠. 전개상 무리한 전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좋았어요. 반면 자이언트 인디 역시 1700에서 지금 2연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타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파이어파워가 더 좋습니다만 2연승을 해내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번에는 살짝 불안한 게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데뷔하고 나서 처음 달아보는 57의 부담 중량. 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17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면서 오히려 더욱더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다는 차원에서 마필의 힘은 인정해요.
지구력, 파워, 그리고 테이크 차지 인디라는 혈통적인 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팔았다가 다시 사갈 정도로 역수출됐죠. 사왔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뭐 얼마나 많이 남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양보하기 아까운 시수말이었다는 거죠. 자, 이 테이크 차지 인디의 자마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57의 부담 중량은 그렇게 쉽게 3세마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중량은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덜미를 잡을 거예요. 또한 이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파이어파워만 봐도 일단 타임이라든지 모든 게 안정적인데 부담 중량 55에 불과합니다. 같은 3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체격 조건도 두 마필이 뭐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파이어파워가 조금 더 유리한 일면을 맞이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마 역시 또 인기마죠. 티즈 에너지. 티즈 에너지도 최근에 순위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1800에서 이미 입상을 해낸 바 있을 정도로 힘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이에요. 또 이 마필이 유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1700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개. 이 전개에 따른 영향력이요. 1200 다음으로 1700이에요. 1200이 전개에 따른 영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700, 그 다음이 1300. 이건 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만큼 1700은 전개가 유리하다. 전개에서 변수가 많이 생긴다. 바로 이 변수는 출발하고 나서 코너까지 직선주로 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티즈 에너지가 그러한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날 같은 전개만 나와준다면 선입견에 딱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이날 같은 전개. 이날 이렇게 전개를 잘 풀고도 뭐 이글 포인트, 위너형, 패스트트랙 이런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4위권을 머물렀습니다만 오늘은 이때와 같은 전개가 나오면 그냥 입상이에요. 가능하다. 확률 아주 높다. 뭐 외곽에 상승세의 3세마들 버티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5세마의 티즈 에너지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상대들이다 라는 판단이고 그 힘은 전개에 있다. 이번 경주 내측 최적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티즈 에너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훈련 상태가 좀 괜찮은 마필들 한번 살펴볼까요? 복병권입니다. 4번 마이티킥도 아주 힘있는 그림이긴 한데 올라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문학태핏 말은 너무 좋아요. 뭐 체형이라든지 밸런스 잘 잡혀 있고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58의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근데 부담 중량 58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마필이 원체 마체 힘이 꽉 차 있고 투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문학태핏은 58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이 글로벌 럭키는 마체가 좀 얇아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418 작죠. 하지만 이 마필이 1700을 뛰면서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인 바 있고 1800도 경험해봤고 나름 올라오는 그림이 이날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두 바퀴씩 아주 길게 돌려주면서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글로벌 럭키 조금 훈련이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당일 체중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다크호스레이스의 역할 3복은 특히 재밌죠. 재밌는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정리해드리면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저는 9번은 부담 중량 57 9는 이 57의 부담 중량 요것 때문에
공략권에서는 조금 덜 보고 싶다. 삭제를 고려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과 2번 두 마필 중에서는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 전개를 이유로 2번을 중심에 세워도 무방하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간에 있는 도전 세력들 몇 두 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병권에서 5번 문학태핏, 6번 글로벌 럭키, 다크호서스의 역할, 이 두 마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는 토요경마 세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복병권만 쭉 한번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복병 세력 추천 경주까지 고려했을 정도의 기대감이 높은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느냐. 먼저 신한특송입니다. 인기 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리겠죠. 신한특송은 첫 승할 때 제가 쌍승식, 복승식 뭐 다 삼복승식까지 모든 승식에 축으로 놓고 제대로 한번 잡아먹었던 마필입니다. 신한특송. 그리고 이후에 좀 주춤합니다. 두 번째 2승을 올리고 나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재검받고 나와서 직전은 복귀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출전주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주기로 돌아왔어요. 정상주기로 돌아오면서 마필의 발놀림이 아주 경쾌합니다. 힘이 실려요. 신한특송은 선행을 나설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난한 발주 이후에 중속 기수가 밀어붙이는 중속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즉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피드가 있고 체형에서 나오는 500kg가 훌쩍 넘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과 파워가 원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딱 붙여놓으면은 경쟁력 있는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조금은 하이페이스가 될 겁니다. 흐름이 빨라요. 아마존 킹 같은 마필이 있고요. 또 뭐 안양호랑이, 스탈렛, 뭐 어느 정도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이 몇 도 있습니다. 그러나 1번 게이트의 신한특송이라면 밀고 나와준다면 저는 5위권 안쪽에 있을 것이다. 4위나 5위 또는 잘 붙으면 3위까지 5위권 밖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5위권 밖으로 밀린다면 이번 경주 신한특송에 대한 기대치는 확 낮아집니다. 직선줄에서 어떤 폭발력보다는 힘과 뚝심으로 버텨내는 그름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신한특송 5위권 안쪽에 내측에서 포지션을 잘 잡고 따라간다면 복병 역할 가능한 마필로서 충분히 재밌는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4번 안양호랑이입니다. 안양호랑이 이 마필은 폭발력이 있어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연투를 하는 마필은 아닌데 간혹 강한 편성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스탈렛과 한 3마신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스탈렛은 안쪽 3번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잘 풀어갔고 안양호랑이는 외곽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풀어간 가운데 3마신의 격차예요. 그리고 끝걸음이 좋습니다. 안양호랑이 경우에 따라서 이 마필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까지 발휘할 수 있는 전천후 마필이에요. 작전구사 능력도 좋고 상태, 훈련 시의 상태만 좋고 나쁘고 따지면 이 마필은 재밌는 결과를 간혹 끌어내는데 이번에 컨디션 좋습니다. 안양호랑이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복병감으로 같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6번 장군별입니다. 장군별
조금 이 마필은 신한특송하고 안양호랑이를 한 반반씩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뚝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면 어떨 때 보면은 폭발력도 있어요. 꾹 참았다가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한 그런 느낌도 간혹 보여줍니다. 장군별. 그리고 밀어붙이면 중속을 바탕으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력도 가끔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작전구사능력 좋아요. 전천후의 작전구사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역시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특유의 묵직하고 파워풀한 주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상태가 아주 좋았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군별. 인기 순위는 뒤로 밀리겠습니다만 재밌는 결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듯 복병을 제가 거론해 드렸는데요. 자, 이 복병들 주목해 보시고 이 마필들 가운데 한두를 제가 강하게 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뭐 공략 여부를 충분히 안고 가는 선에서 이번 경주를 좀 높은 환수, 고환수를 노리고서 추천 경주를 한번 삼아 볼 예정입니다. 고환수 추천 경주 8경주입니다.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9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모두 9두가 출전합니다. 자, 편성이 조금 단촐한데요.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토요 메인 추천으로 권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 6번 트로팅 라일리 때문입니다. 제가 이날 쌍승시까지 자신있게 권해드렸어요. 리얼마에게 들미를 잡히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확 살아났죠. 이날 제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도 제가 추천 경주로 강력하게 권해드렸던 마필이 바로 이 트로팅 라일리입니다. 직전 경주도 상태는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빠르고 강한 상대들 틈에서 11번 게이트 여기에 부담 중량 57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1200m가 가장 전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주거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200 1700 1300 자, 가장 전개의 영향을 많이 받는 1200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이 많은데 외곽을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트로팅 라일리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일단 전개로 답이 없는 레이스였다.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트로팅 라일리는. 근데 이번엔 더 무거워요. 58. 그런데 왜 추천하냐? 출발지가 내려왔잖아요. 6번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냥 슥 문지르고 지나갈 수 있는 마필 바로 트로팅 라일리입니다. 트로팅 라일리 사이즈 좋고 상태 베스트고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빅도아르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 마필 간의 호흡도 좋고 트로팅 라일리를 중심에 놓고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강력하게 한번 권해드릴 예정입니다. 구경주 트로팅 라일리 중심입니다. 믿고 가는 축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주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모두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5번 조이브라더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죠. 정말 조이브라더하고는 제가 많은 경주를 적중으로 함께 하면서 기쁨을 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큐피드 미션하고 엮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어쨌든 조이브라더는 경쟁력 높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만 원체 이 마필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마필이 어떤 뭐 경주거리가 늘어나든 뭐 어떤 상대가 좀 강해지든 극복하는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부담 중량 57.5 역시 극복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극복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야말로 딱 경계선이 아닌가. 글쎄요, 한 480, 90 정도 되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면 저는 뭐 그냥 또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459 조금 아쉬운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조이 브라더의 57.5는 조금은 약점으로 대두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략권에 안고 가되 이 마필은 방어권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강하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월드참이라는 마필도 복승률 100%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마필입니다.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체격 조건이라든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마필인데 공백이 좀 길었죠. 그리고 이 마필은 경주에 나오면 어지간하면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빠른 마필 몬스터 K가 버티고 있습니다. 몬스터 K가 뭐 선행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뭐 일단 공백의 여파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외곽에서 또 치고 나는 발벤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이번 경주는 5번, 6번이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이 외곽에 있는 9번 글로벌 보배와 승급전을 맞이하는 10번 리월마 이 두 마필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라는 판단이에요. 글로벌 보배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었죠. 특유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종반 아주 뭐 매섭게 날라왔습니다. 아쉬운 3위 앞에 있는 두 마리가 너무 강했어요. 이때 조이 브라더가 준우승을 한 경주였습니다. 근데 조이 브라더가 이때는 55를 달고 뛰었어요. 이번에는 57.5입니다. 글로벌 보배는 52에서 52.5 0.5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라면은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승급전이었고 상대 강했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거든요. 근데 글로벌 보배가 이미 현 등급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템포 빠르게 취입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마신차도 이때의 어떤 마신차보다는 조금 더 좁아진 상황에서 부담 중량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월마가 승급전인데 리월마 같은 경우에도 복승률 100%입니다. 7번을 뛰어서 7번을 다 입상을 했어요.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성도 있고 직전 56을 달고 종반 트로프팅 라일리를 잡아내는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엔 52예요. 승급전입니다만 여기에 뭐 문세영 기수 태워놓고 승군 탐색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거죠. 그냥 때리는 겁니다. 마방 입장에서는 기둥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길을 꺾는 역할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다. 마방 기둥마들은 그래요. 기둥마로 키울 말과 작전마는 따로 있습니다. 리월마는 기둥마로 키워야 돼요. 길을 꺾으면 안 돼요. 가서 지더라도 일단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강공의지는 뚜렷하다. 리월마 그리고 승급 적응력 길은 글로벌 보배 요 두 마필이 5번, 6번 두 마필 다 셉니다만 저는 오히려 9번과 10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 복병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 이번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록의 제왕입니다. 걸음발이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발이 빨라졌습니다. 발이 빨라졌다는 건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가 향상되면 전체적으로 투지도 살아나고 힘도 차고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컨디션 자체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록의 제왕 직전 경주도 제가 상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하지만 실패했어요. 한 번 더 그때는 외곽이었고 이번엔 1번 게이트입니다. 출발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마필이에요. 이 녀석을 복병으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핵심 정리해드렸고 훈련 우수마 복병마 추천을 드렸습니다. 토요병마 행운의 여신이 팬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다적중 많은 적중 일궈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1호병마 핵심 정리 시간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승하십시오.